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왈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저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에게 씌어진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수행, 약취 유인 미수, 목적수행, 간첩, 특수자민 및 탈출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후원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또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직후 국정원에서는 지금까지의 탈북민 위장간첩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난 기간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했는데 팀장으로서는 기조실장, 팀원들로서는 국정원 파견검사 및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로 조직해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이러한 조치는 환영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TF의 구성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인 이상 셀프 조사의 비난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오랜 기간 동안 탈북자 조작간첩 사건 변호에 관여하신 장경욱 변호사님과 신은경 변호사님 그리고 또 박준영 변호사님들 같으신 분들을 영입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런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간첩 조작은 단 한시도 모집본 적이 없습니다. 원정아 사건과 같이 민주정권 시절에도 간첩 조작은 있었습니다. 원정아 간첩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신 육사 출신 국군 장교도 있죠. 그분도 최근에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을 비롯한 우리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정권 하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유는 대통령과 국정원장만 바뀌었지 국정원 직원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과의 간첩 조작 사건과의 이런 싸움에서 노하우를 갖추신 우린 이런 변호사님들이 이런 TF에 들어가셔서 조사를 진행해야 지난 기간 동안의 간첩 조작 행위들이 모두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독재 정권 시절의 간첩 조작 사건들은 몇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안기관들이 그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 그걸 감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의는 살아있다. 거짓은 어느 때인가에는 꼭 드러나게 돼 있고 정의는 꼭 승리합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입니다. 국정원에서도 간첩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간첩 조작 전문가들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정원도 간첩 조작 사건 조사를 결심한 이 기회에 장 변호사님 같으신 분들을 영입해서 간첩 조작의 역사를 끌어내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발표를 보게 되면 저희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4년 이후부터는 탈북민들을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탈북민들이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그 2016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 2016년에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간첩 혐의를 받으면서 조사 기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보호센터 안에서 받은 이런 조사 과정에서 받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 팔을 다 쓰지 못하게 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는 보호 위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인권 침해는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센터를 들여다볼 수 없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부와의 연계가 차단되어 있는 현재의 이런 구조하에서는 그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조사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잠재적인 간첩, 그리고 또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한 핏줄을 나눈 동포로, 또 그리고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대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과 보안경찰, 그리고 또 안보지원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의 신문기관인 이런 상황에서는 간첩 조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저에 대한 저를 신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신고를 제일 처음으로 접수한 보안경찰은 법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자신이 파견대에 갔는데 그 당시에 항장엽 암살 지시를 받은 간첩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을 잡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하면서 엄청 내부에서 혼이 많이 났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첩을 적발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간첩은 잡아야죠. 그런데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면 안 되죠. 저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장한 간첩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동포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데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탈북민들이 과연 간첩이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겠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두 분이 가다가 우리 뉴스에서 이런 뉴스들을 볼 수 있죠. 북한 해커들이 우리 남한의 전산망에 침투해서 무슨 자료들을 뽑아갔다. 그렇다면 간첩을 보내지 않고 해커들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올해 여름에 박상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문제로 인해서 한참 사회가 복잡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김어준 총수가 하는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박상하기를 비롯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이 실체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 방송한 사진이 북쪽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게 동영상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한 사회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또 간첩을 파견한다는 건 웃기는 주장인 거죠. 신문과 방송, 인터넷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동향을 간첩을 파견해서 돈을 들여서 간첩을 파견해서 그 동향을 장악합니까? 이거 웃기는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장한 간첩을 이용해서 이런 연락책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탈북자들 중에도 중국 위조요건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국정원에 자진 신고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북한 간첩들도 위조요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굳이 탈북자로 위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간첩들을 적발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표방하고, 예? 위해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구금이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봐도 행정조사라고 하거든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헌법에서 규정한 변호인 저력권, 진술거부권 등 이런 미란다 원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살았던 이런 관계로 남한의 법과 사법 체계에 완전히 무지합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입국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보호센터 안에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인권 침해 현상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센터 안에서도 조사 대기반과 조사 종료반을 따로 나눠놓고 그렇게 나눠놓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 대기반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종료반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은 한 핏줄을 나는 형제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한 이런 국정원 직원들조차도 조사 대기반과 조사 종료반을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조사동에 따로 구금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생활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조언도 얻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독방의 가운데를 터쳐서 방 두 개를 합쳐서 한 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두 명씩 구금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독방 조사는 없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국정원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의 조사가 구금 조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없애는 인권 침해 현상을 없애는 이런 획기적인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정원이 책임 있는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